김태연의 재판이 열리는 날, 윤지원은 법정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검은 법복을 입고 검사석으로 향하는 젊은 남자의 목덜미에 박힌 3개의 점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목덜미 왼편에 수직으로 이어진 3점, 24해 전 홍수에 휩쓸려 실종된 아들 윤민재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냉정했다. 그는 민재와 너무 닮았다. 고개를 돌릴 때 드러나는 표식,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기운. 지원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킬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이 법정행에서 감정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의 목표는 남편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저 검사가 정말 민재라면 지금 남편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그의 손에 우리 가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셈이었다. 검사는 또박또박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김태연이 동업자 이동욱과의 갈등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다. 살인 도구에는 김태연의 지문이 선명히 남아있었고 건물 CCTV에는 사건 당일 김태연이 마지막으로 피해자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모든 증거가 남편을 범인으로 몰고 있었다. 지원은 검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목소리 너머에서 아들의 어릴 적 말투와 겹쳐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가 일어섰다. 지원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검사를 쫓았다. 복도에 나온 그는 빠르게 걸어가다가 다른 검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지원은 닫히는 문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가 민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법정에서 본 표식, 그리고 그 눈빛. 세상에 그토록 닮은 사람이 또 있을 리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읽은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어린 민재, 그의 작은 목덜미에 찍힌 점들이 선명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들이라 의사가 선천성 색소 침착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다. 민재를 잃었던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날의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냈다. 여름 장마철 가족 여행을 떠난 강원도 인제의 작은 펜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장난감을 가지러 계곡 쪽으로 달려간 민재. 그리고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사라진 작은 뒷모습. 일주일 넘게 수색을 했지만 찾은 것은 민재의 빨간 모자와 찢어진 옷 조각뿐이었다.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희망을 지울 수 없었다. 언젠가 기적처럼 돌아올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이 삶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이렇게 잔인한 형태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났다. 검찰청 홈페이지를 뒤져 서준호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사법연수원 수석 수료, 서울중앙지검 소속. 완벽한 스펙을 가진 촉망받는 검사였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양부모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등장한 사람처럼. 지원은 검찰청으로 향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서준호 검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건 관계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하루 종일 검찰청 근처를 서성이며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틴 끝에 그녀는 우연히 한 직원에게서 서준호 검사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법원 뒤편 작은 카페, 푸른 나무. 그날 오후 지원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가방 안에는 민재의 사진과 출생증명서 그리고 DNA 샘플이 들어있었다. 초조함과 기대가 뒤섞인 채 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고 알뜰하게 머리를 다듬은 서준호 검사가 카운터로 걸어갔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커피를 받아든 그는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지금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원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한 사람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모든 것은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테이블에 다가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서준호 검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금세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꺼내온 사진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 출생증명서, 그리고 작은 머리카락 샘플 봉투가 담겨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몇 장을 꺼내어 펼쳤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목덜미에 나란히 찍힌 3개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다. 서준호는 눈을 내리깔고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시선에는 순간적인 흔들림이 지나갔다. 지원은 말없이 DNA 검사를 부탁하는 봉투를 건넸다. 서준호는 짧게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모든 설명은 필요 없었다. 진실은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민재가 살아있다는 희망과 혹시라도 오해였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번갈아가며 가슴을 파고들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지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틀 후 지원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낯선 번호를 확인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서준호 검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장소로 다시 푸른 나무 카페를 지정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한 지원은 식어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정각의 카페 문이 열리고 서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원 앞에 앉은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지원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봤다. 서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DNA 검사 결과 일치율 99.99%였다. 그는 윤민재가 맞았다. 지원은 고개를 떨렀다. 온몸을 적시는 눈물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듯했지만 꾹 참았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지금은 이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민재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서준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서준호는 무겁게 말을 이었다. 자신이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친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가끔 꿈속에서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고 했다. 지원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며왔다. 민재의 기억한 귀퉁이에 그날의 사고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다. 검사로서 맡고 있는 사건이 다름 아닌 자신의 친부를 기소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강요하지 않겠다고, 다만 진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서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건을 맡은 검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사건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라고도 덧붙였다. 그날 이후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앨범과 함께 밤을 보냈다. 민재의 첫 걸음마, 첫 생일, 유치원 졸업식, 작은 손으로 쥐어준 꽃 한 송이까지 모든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이를 잃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단 하나의 진실을 위해. 며칠 후 지원은 남편 면회를 갔다.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난 김태현은 지원을 보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검사 서준호가 민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다는 것. 김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숨겨왔던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빛이 어렸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빛이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민재와도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면 긴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지원은 가방 속 사진첩을 다시 꺼냈다. 오래전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던 작은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서준호였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변함없이 윤민재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재 역시 스스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 믿었다. 비록 먼 길이 될지라도 그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원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라도 서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라났다. 민재가 혼란스러워하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혼란이 거리감을 만들어낼까 두려웠다. 지원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구치소 면회를 갔다. 태연은 더 야위어 있었다. 지원은 민재와의 만남 이후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태연은 말없이 들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맺혀 있었다.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기소하는 자리에 있는 아들에 대한 슬픔이 겹쳐 있었다. 지원은 힘주어 말했다. 민재는 우리를 잊은 게 아니라고, 아직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원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운 자신을 느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현실은 냉혹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며칠이 흐른 뒤 드디어 서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강공원 근처에서 만나자는 짧은 메시지였다. 평소와는 달리 조심스럽고 사적인 장소를 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라 한강변은 조용했다. 멀리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잔잔한 강물 위로 여명이 퍼지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중 저 멀리서 편안한 운동복 차림의 서준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지원 곁에 다가와 앉았다. 서준호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했다. 처음엔 모든 증거가 명확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짚어가다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다고 했다. 지원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단검에 남아있던 지문이었다. 김태연의 지문은 손잡이 부분에만 있었다. 만약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손잡이뿐만 아니라 칼날 쪽에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의 지문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손잡이 한 부분에만 깨끗이 찍혀 있었다. 이어 CCTV 기록에 시간 불일치도 발견했다고 했다. 건물 외부 카메라와 내부 카메라의 시간대가 약 5분가량 차이 났다. 만약 외부 카메라 시간이 정확하다면 김태연이 건물을 나간 뒤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지원은 숨을 삼켰다.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서준호는 피해자 이동욱의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했다고 했다. 검찰 공식 수사팀은 단순한 표면 조사만 했지만 서준호는 삭제된 이메일 파일을 복구해냈다. 그 안엔 이동욱이 외부 회계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회사 내 거액의 횡령 의혹에 대해 비밀리에 조사를 요청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자는 다름 아닌 대원건설의 최고 재무 책임 박지훈이었다. 지원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동욱이 죽기 직전 박지훈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면 박지훈에게는 강력한 범행 동기가 있었다. 게다가 박지훈은 사건 이후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개인 자금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정보도 추가로 확인했다. 서준호는 아직 결정적인 물증은 없지만 수사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서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검사로서 공식적으로 움직이려면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자신이 피고인의 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수사와 재판이 무효가 될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이 젊은 검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좁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재를 지지하겠다고. 서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남겼다. 앞으로는 자신과의 연락을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 구치소 면회실에서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일은 누구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더욱 신중해야 했다. 서준호는 떠나기 전 조심스럽게 지원에게 말했다.
이동욱 사망 사건을 둘러싼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그리고 박지훈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홍수에 휩쓸려 사라진 줄 알았던 아이가 지금은 이토록 단단한 어른이 되어 돌아와 있었다. 한강변 바람이 차가웠지만 지원의 가슴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이었다. 민재와 함께 진실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며칠이 흘렀다. 지원은 매일같이 구치소를 찾아 남편과 면회를 이어갔다. 태연은 점점 수척해졌지만 지원이 전한 민재의 소식에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띠었다. 그러나 민재에게서 추가 연락은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지원은 조바심을 느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민재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은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숨을 삼켰다. 내일 오전 재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심해서 참석해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지원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재판이 남편을 위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재판 당일 법정안은 이전보다 더 많은 방청객으로 붐볐다. 김태현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져 있었고 유명 건설사의 내막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지원은 방청석 한쪽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남편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으로 들어섰고 지원을 향해 짧은 눈빛을 보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재판부 입장. 법원 직원의 구령과 함께 판사들이 입장했다. 이어서 검사석으로 서준호가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눈빛이 달랐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다져진 결의가 느껴졌다. 지원은 조용히 손을 모아 가슴께에 올렸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판사는 짧게 서론을 정리한 뒤 검찰 측 진술을 요청했다. 서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판사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준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들었다. 첫 번째로 제출한 것은 피해자 이동욱의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추가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이 영상에는 김태현이 사무실을 떠난 후 약 15분 뒤 박지훈 CFO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초기 수사에선 이 영상이 존재조차 파악되지 못했었다. 지원은 숨을 죽였다. 명백한 변화였다. 서준호는 영상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짧은 영상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김태현이 나간 뒤 별다른 지체 없이 박지훈이 건물에 들어서는 모습. 그의 표정, 걸음걸이, 그리고 사무실로 향하는 태도까지 어딘지 급박해 보였다. 이어 서준호는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살인에 사용된 단검에서 재검출된 지문 결과였다. 기존에는 김태현의 지문만 부각됐지만 이번 재검에서 박지훈의 지문도 칼날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히 손잡이를 만진 흔적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찌를 때 생길 수 있는 위치였다. 법정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지원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긴 시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드디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그에게도 이 순간은 버티기 어려울 만큼 벅찼을 것이다.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동욱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외부 회계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언급했다. 박지훈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었다. 이동욱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 이동욱은 살해당했다. 판사는 얼굴을 굳혔다. 그는 동료 판사들과 짧은 협의를 나눈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출된 새로운 증거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수사를 명령하고 피고인 김태연의 구속 상태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판사에게 무언가를 보고한 뒤 허락을 받고 발언했다.
방금 박지훈이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방청석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전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다시 조용히 할 것을 명령했다. 결국 법원은 김태현의 구속을 해제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느꼈다. 드디어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빛을 본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석을 빠져나오는 태연과 서준호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서준호는 공식적인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고 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지원은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가요. 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다.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트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원은 오랜만에 커튼을 열어 젖혔다. 흐릿하게 남은 빗자국 너머로 서울 하늘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힘으로. 며칠 후 지원은 다시 서준호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사무실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단정하고 냉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서준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서류를 지원 앞으로 밀어놓았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함께 민재의 출생신고서, 과거 실종 아동 기록이 함께 들어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모든 공식 문서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서준호, 아니 민재가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지만 자신이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와 따뜻한 품속의 기억이 남아있다고 했다. 누군지 몰랐던 그 기억이 이제야 이름을 찾은 셈이었다고.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혀왔던 그리움과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서준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검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선 사건을 계속 맡을 수 없었지만 반대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면 김태현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고 말했다. 비밀을 지킨 채 사건을 끝까지 자신이 담당하기로. 지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을 잃었던 시간 동안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그의 존재 그 자체였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살아있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준호는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동욱 사망 사건의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고 특히 박지훈의 금융기록과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원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순히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진행된 조사 끝에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박지훈이 이동욱 사망 당일 피해자 사무실 근처에서 머물렀던 정황과 사건 직후 급히 해외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흔적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조심해야 했다. 면회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단지 짧은 말만 남겼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태연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원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민재를 다시 만난 것도, 태연을 지켜야 하는 것도 모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거칠어도 가족을 위한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조금 긴급한 어조였다. 박지훈이 다시 해외로 도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경찰과 함께 공항 근처에서 매복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만약 이번에도 놓친다면 박지훈은 영영 사라질지도 몰랐다. 지원은 초조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연락이 왔다.
박지훈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짧은 메시지였다. 지원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뒤집어 쓰였던 남편의 혐의를 벗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릴 재판이 결정적이었다. 서준호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동욱 사건 당시의 모든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했고 박지훈을 직접 신문할 예정이었다. 지원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그리고 민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내기를. 한편 서준호 역시 조용히 준비를 이어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걸고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였다. 재판 전날 밤 지원은 창가에 앉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젠 차오르는 희망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민재가 그리고 가족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재판이 시작된 날 지원은 법정 앞에서 긴장된 마음을 다잡으며 기다렸다. 태연은 여전히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지원은 그에게 묵묵히 다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둘 사이의 말은 없었다. 단지 서로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는 듯했다. 법정안은 정적이었고 판사와 검사들만이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준호는 검사석에 앉아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사건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법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서준호는 일찍이 이 사건을 맡은 이후로 깊은 고뇌 갈등을 겪었다. 민재라는 존재를 다시 마주한 이후 그의 삶은 그 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민재가 아니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검사로서의 직분과 아버지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던 그가 오늘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박지훈의 비리와 이동욱의 살인사건을 연결지을 수 있는 단서들은 이제 모두 밝혀졌고 남은 것은 단 하나, 박지훈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준호는 단호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박지훈을 기소합니다. 피해자 이동욱은 회사 내부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해온 중 박지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회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박지훈의 필사적인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서준호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지원은 서준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무언가가 확실히 변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 민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번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훈이 단검을 이용해 이동욱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지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서준호는 차분하게 법정의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이동욱이 죽기 전 박지훈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그리고 박지훈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린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비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쌓여갔다. 지원은 그동안 긴장된 마음으로 서준호의 발언을 따라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점점 더 서준호가 진실을 밝혀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박지훈은 그동안 숨기고 있던 모든 비리를 이제 감출 수 없을 만큼 드러내야 했다. 박지훈이 입을 열자 그의 말은 예상대로 위협적이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단지 개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미 서준호의 증거들로 충분했다. 박지훈의 주장은 하나하나 허물어졌고 법정 안에 흐르는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다. 서준호는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했다.
박지훈이 이동욱을 죽인 이유는 그가 발견한 비리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숨기려 했던 모든 비리가 이제는 모두 드러났다. 박지훈은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는 그를 향해 돌아왔다. 이 사건의 진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말을 마쳤다. 박지훈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판사는 서준호의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법정안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에 대해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의 범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박지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리와 범행이 이제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최후는 이제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다. 지원은 서준호를 다시 한번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남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준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가 있었다면 이 모든 일은 아마 끝내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여보, 이제 집으로 가요.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걸어갈 길을 다시 찾았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매일같이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태연의 재판을 지켜보았다. 서준호가 제시한 증거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태연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증거가 그를 향해 집중되면서 사건은 점차 마무리되어 갔다. 그러나 지원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너무 긴 시간이었기에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남아 있었다. 태연은 구치소에서 몇 주 동안 지내던 중 점점 더 힘없이 변해갔다. 그가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에 나갈 때마다 지원은 그를 믿고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가 감옥에 있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태연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루는 서준호가 지원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박지훈의 형사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원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싶었지만 또 한 번의 큰 변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연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사건의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면회 때마다 지원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지원은 그럴 때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썼다. 서준호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았다. 박지훈이 이동욱의 사망 전후로 벌였던 거래들, 그가 회사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의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다. 서준호는 더 이상 이 사건을 그저 법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비어있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태연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곁에서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박지훈의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준호는 그 재판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사건의 전말을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했다. 박지훈이 법정에 서고 그의 범행을 인정하는 순간 태연의 무죄도 확정될 것이다. 서준호는 다시 한번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방어할 준비를 했다. 그날 법정에서 박지훈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이동욱을 살해하고 그가 알아낸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가 쌓아온 거짓말들이 결국 드러나면서 사건은 완전히 끝을 맺었다. 판사는 박지훈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엄중히 다뤘다. 지원은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가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겪어온 시간들이 모두 무너지듯 느껴졌다. 며칠 뒤 태연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지원과 함께 법원 밖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다. 그들이 다시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든다. 지원은 태연을 부둥켜 안으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태연은 그녀를 꼭 안으며 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라고 답했다. 태연과 지원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다시 돌아온 자유와 함께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제 두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재라는 존재가 그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그들의 가족은 더욱 강해졌다. 그동안 겪은 고난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연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그날 그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법원을 나섰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들이 겪어온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들. 이제 그들은 다시 함께 걷고 있었다. 태연은 아직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갈망했던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지원은 태연과 함께 걸으며 마음속으로 그동안 겪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다. 민재와 다시 만난 순간부터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어떻게 그렇게 커졌는지 그들은 매일마다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묵직한 짐이 있었다. 그들이 되찾은 평화 뒤에는 그만큼 큰 아픔과 상처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느껴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원은 조용히 말하며 태연을 바라봤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많은 말을 대신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닌 서로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이 되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니까. 태연의 말에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들이 함께 나눈 시간들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그들에게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몇 주 후 태연은 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리고 지원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지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다. 과거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지만 그들은 그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진실이 하나 있다. 어떤 고통도 끝이 없고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는 아물고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다. 태연과 지원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배웠고 그것이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다. 서준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는 계속해서 가족과 법 사이에서의 경계를 고민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느끼며 사건을 맡았다. 서준호는 이 사건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민재는 서준호의 곁에서 조금씩 성장해갔다. 그는 여전히 서준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진심과 사랑을 통해 조금씩 그가 자신의 진짜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고자 했다. 지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민재를 보며 그동안의 세월을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원은 그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다.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지원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태연과 민재, 그리고 자신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이 함께하는 길이 힘들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태연은 지원에게 말하며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길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힘을 합쳐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진정한 평화를 찾을 것이다. 끝!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한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간단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소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